오늘 하루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순서인데요.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린이날 연휴를 앞두고 인사드립니다. 이우영입니다. 제가 어제 뭘 부탁했죠? 어제요? 예. 어제 뭐 부탁하신 거 있나요? 야, 이 젊으신 분이 기억이 그렇게 없으셔가지고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네 맞아요. 네. 자, 처음부터 다시. 네, YTN 라디오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유튜브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YTN 라디오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는 댓글까지 함께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야,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아, 제가 준비한 멘트만 생각하느라 정작 그걸 까먹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딴 설화에 이어서 공천 개입 의혹, 녹취, 또 쪼개기 후원금 의혹 등 추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코너에 몰린 상황인데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현재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제 언론과의 통화에서 최소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상의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이런 말도 했고요. 어제 관련해서 전해드린 소식 중에 윤리위가 긴급회의를 열어서 이 태영호 최고위원 관련 녹취권까지 병합해서 징계 심사를 진행하겠다 이 소식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1년 이상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이제 총선 공천을 받는 건 불가능해지고요. 6개월 이상 정지 처분도 연말에야 징계가 풀리기 때문에 총선 출마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한 의원은 최고위원을 내려놓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3개월 정도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으면 공천에 도전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당무감사를 하려면 위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단순히 나온 의혹만으로 봐서는 쪼개기로 보기 어렵고 위법 사안이라고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 당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선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상훈 의원이 어제 자신의 SNS에 태 의원과 이진복 정무수석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도 편파 언론은 공천 개입, 당무 관여라며 여당 최고위원과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무언가 연루된 양 단정짓고 있다. 최근 태 의원 언급이 많지만 문제의 인과는 따져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반면에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불법 공천 개입이 사실일 것 같다 이러면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지시로 당원 당규도 당원 100%로 바꾸고 본인부터 시작해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에 대해 전당대회 때 노골적으로 개입하면서 모든 문제가 파생된 것이다 비판을 했습니다.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이런 상황이 가능했던 근본 원인은 당원 100% 룰이다 이렇게 공감을 했는데요.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태영호 최고위원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 사과, 사퇴 같은 말은 없었습니다. 지도부에서도 고개를 숙여야 하는 자리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도부에선 내심 본인의 결단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자, 일단은 네. 제가 이 말씀부터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태영호 최고위원의 병합심리의 원인은 뭐냐면 뭐 공천기획, 당무 관여 이거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네. 이거는 의혹 수준이고 당사자들이 다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뭐 왈가왈부한 대상조차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본인은 이제 좀 부풀려서 얘기를 했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 부풀리고 왜 그런 사안을 왜 부풀리고 왜 거짓말했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징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징계 글쎄 뭐 본인의 결단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일 좋죠. 근데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했죠. 어제.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네. 예? 이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분이 이 스스로 자진 사퇴 본인의 결단 이런 거 기대하기는 좀 힘들죠. 그리고 아까 뭐 어떤 그 여권 관계자가 3개 뭐 이 최고위원 그만두고 자숙하면 3개월 당원정지. 네. 근데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태영호 최고위원의 여러 가지 역사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중도층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당 지도부 입장에서 볼 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더라도 3개월 만에 당국권 정지한다. 그러면 또 이제 말들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해 정당법 위반, 뇌물소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3일 만인데요. 관련 의혹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2021년 3월에서 5월 민주당 윤관성, 이성만 의원 그리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서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 등에게 9,40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검찰은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 보강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말 맞추기를 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강 씨의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조만간 송 전 대표의 소환도 이뤄질까요? 뭐 제가 볼 때에는 일단 점점 송 전 대표 쪽으로 수사의 방향이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송 전 대표의 보좌관도 이제 소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물론 돈봉투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다라는 네. 건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점점 송 전 대표 쪽으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 다시 말해서 송 전 대표의 정치적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섣불리 이 소환을 했다가는 오히려 역풍 맞는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검찰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아마 접근을 할 텐데 하지만 방향은 그 방향이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방향은 그 방향으로 예.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한편 이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당 자체 진상조사 여부를 두고인데요.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오늘 BBS 라디오에서 문제가 있으면 조직이 먼저 나서서 진상조사하고 책임지는 자체적인 정화 기능을 발동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우리 당 운명을 맡기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공감하기 어렵고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번 돈봉투 의혹에 연루됐다고 거론되는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MBC 라디오에서 돈봉투는 민주당 입이 1000개여도 잘못한 것이다. 이실직고에서 민주당이 빨리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반대로 또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논의를 많이 했지만 국민의힘이나 언론도 그렇고 정당이 조사하면 셀프 조사 아니냐고 비판들이 있고 실제로 조사에 한계도 있다면서 사법당국 조사가 진행되면 되는 대로 즉각 대응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 어제 제가 이제 전해드린 소식 중에 하나인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 이 취재진 물음에 대해서 즉답을 피하고 대여 공세 내용으로 반문하는 형식으로 답변을 대신하는 것을 두고도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최재성 전 의원은 양당이나 양 세력에 대한 균형을 잃은 처사에 대한 지적일 수 있다. 이 대표가 애둘러서 지적하는 것 같은데 당대표가 하실 수 있는 그런 발언이나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상민 의원도 무슨 뜻인지 대략은 알겠지만 그러한 대응을 쉽게 공감하기는 조금 어렵다 본다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당내 갈등이 굉장히 여러 사안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당내 갈등 간단하게 일단은 자체 조사를 해야 된다. 그거 대 뭐냐면 조사를 해도 성과가 안 나오면 또 이거 욕먹는 거 아니냐. 네. 이 두 가지예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근데 물론 김민석 정책위 의장 같은 얘기가 맞아요. 이게 조사에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민주당에서 지금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거론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서 거론되어 있는 의원들이 한 10여 명 된다 그러는데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알려면은 최소한도 뭐냐면 이 녹취를 보도한 언론사에서
땡땡땡으로 돼 있는 이거를 좀 풀어가지고 제공을 해주면 좋은데 언론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죠? 그렇다고 검찰에 물어보면 검찰이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굴 조사해야 되는지도 지금 솔직히 막막하다. 이런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조사가 어렵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그래도 이제 당내에서 만일 어떤 대충의 추측이 오간다면 예를 들면 일반 회사 같은 데서도 문제 생기면 변호사를 모셔다가 변호사한테 자체 진상조사를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자체 진상조사할 때 휴대폰 같은 것도 임의 제출 방식으로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막연하게 누구다 그리고 그 사람 아무 문제 없으면 상관없죠. 더군다나 비공개 조사할 텐데. 그래서 사실은 자체 조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런 건데 이게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만일 문제가 있다라고 드러난 인물들에서 그러면 징계를 내릴 것이냐 이 부분인데 만일 그렇다면 이제 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민주당.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두 사람을 탈당시켰다. 자 이제 우린 다 끝났다. 우리 뭐 탈당한 사람이니까 우리랑 상관없다라는 논리는 국민들에게 공감을 사기는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아직도 자체 조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한일 회담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를 찾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하는 방향으로 양국 정부가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 계열 민영 방송 후지 뉴스 네트워크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보도를 보면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한일 정상회담 뒤 만찬은 윤 대통령 부부가 사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되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일명 홈파티 형식으로 친교를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일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있었던 만찬에서도 기시다 총리에게 숯불고기를 대접하겠다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에 이제 장소를 옮겨서 2차 모임을 하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대통령 관저 내에서 열릴 것이라고 전했고요. 관저 만찬이 이뤄진다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에 이은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관저 손님이 됩니다. 지난 3월 방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이 일본 도쿄 긴자에 있는 요시자와에서 스키야키와 우동으로 만찬을 하고 또 자리를 옮겨서 오므라이스, 돈가스, 햄버거 스테이크를 안주 삼아 이제 맥주를 마신 바 있는데 지난 3일 한국을 찾은 아키바 다키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윤 대통령이 접견하면서 지난 방일 때 소주와 맥주를 주셨으니 이번엔 기시다 총리가 자주 드시는 술을 준비하려 한다 취지의 말도 전했다고 합니다. 일단 정상 간의 홈파티란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도 생소하죠. 네. 사실은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런데 어쨌든 일각에서는 뭐 일본 수상한테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외교와 정치에 있어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실제로 일본과의 지금 필요성이 무엇인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예를 들면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안보를 우선순위 제일 위에 올려놓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과거 역사의 문제 해결을 제일 우선순위로 놓을 것인가 지금 이 부분부터 사실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뭐 과거사를 해결하고 나서야 우리가 정상화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많아요. 근데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 우리의 생존에 관한 문제부터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좀 일단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사회적 합의는 합의고 이왕 온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뭐 정상 간의 친교를 돈독히 한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한일 간에 있어서의 필요성에 입각한 나름대로의 확실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고 그 관계 설정의 일환으로 아마 홈파티 뭐 이런 걸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술은 저거라던데요. 우리나라 청주. 네. 네? 그죠? 네. 네. 그 청주. 그 데워 먹는 청주. 갑자기 술이 땡기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이제 관련 방한 소식 전해드리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이번에 이례적으로 최고 수준의 경호 조치가 적용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그동안 주요국 정상이 속한 최고 등급의 경호 대상에서 일본 총리가 빠져 있었는데 이번 방안에 맞춰서 경호 등급이 상향 조정됐다고 합니다. 이게 국내외 정치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일단 일본에서 발생한 고 아베 신조 전 총기 피습 사건을 비롯해서 기시다 총리에 대한 사제 폭발물 투척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윤 대통령의 지난 3월 일본 방문과 최근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층 강화된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북한 도발 가능성이 고조된 점도 고려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구체적인 경호 내용에 대해선 보안상 함구를 하긴 했는데 일단 이번에 경호 최고 수준이라는 보도를 보시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어떤 게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뭐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국제 정세 차원에서의 북한 관련 뭐 테러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죠. 네. 일부 청취자분들께서 혹시 우리나라에 북한 간첩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그 김정일이의 어떻게든 이영한 씨인가 그 돌아가신 분이요. 그분 우리나라에서 암살당했잖아요. 저 분당 쪽에서 그런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최고 등급으로 높이는 건 당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럴 행동을 할 리는 없겠습니다만 혹시 또 있을지 모르는 그 반일 감정 때문에 있을지 모르는 불상사도 미연에 방지한다라는 차원이 있을 수 있겠죠. 아까 그 이한영 씨라고 우리 제작진 PD님이 찾아주셨어요. 네. 그 암살당하신 분. 네.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뭐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이제 최고 등급으로 올렸다. 근데 제가 사실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네.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는 사과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는 뭐 과거 역대 그 정권에 있어서의 사과 발언을 계승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지 말고 실제로 이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일본 총리가 사과했던 그거를 그대로 읽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예? 기시다 총리가 와서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승한다라는 추상적인 걸 벗어나서 그걸 읽고 그다음에 난 이걸 계승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 입장도 어느 정도 되고 우리의 입장도 살리고 이런 방법이라서 좀 그런 방법으로 좀 이거를 일단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일요일 어떤 이제 발표가 이뤄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요일인가요? 네. 그렇구나. 네. 연휴 몰랐네. 마지막 이제 일요일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영국 정부가 참담하게 실패한 감세 정책을 이 정부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감세 정책, 긴축 재정 정책부터 폐기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 경제는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했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이 없다.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돕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였고 청년 고용장려금도 줄였다. 교육과 복지 투자 역시 줄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중산층을 넓혀 안정적이고 역동적인 경제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포용적 성장이라면서 국민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 기조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돕지 못하면서 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 앵커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궁금하시죠? 이건 제가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3부에서 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인터뷰가 마련돼 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경제학자 아닙니까?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지내셨고 독일에서 이제 학위도 받으셨고 이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뭐 제가 뭘 얘기하는 것보다는 김종인 전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 스테이 튠. 네. 아까 그 잊어먹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이걸 한번 회복을 해볼까? 네. 야 진짜 노력은 아주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오늘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본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오늘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보면 방통위원 신분 보장과 관련해서 방통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요. 이를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직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한 위원장이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해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인 건데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에 한 위원장 면직안을 제거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인데요. 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오늘 자신의 SNS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거론하면서 양심에 털이 난 사람들 이제는 물러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한 위원장의 면직안을 제거할 가능성 크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방통위법 8조 네. 그러니까 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들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않는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네. 면직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기소가 됐는데 기소가 됐다는 사실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법부에서 최종 판결이 나면 이건 확실하게 직무 위반이 된 거죠. 네. 그건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일단 기소가 됐다. 그러니까 이것이 위반 사항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너무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는 갖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면직 처분을 한다면 한 위원장 측에서도 또 이게 아마 취소 처분, 가처분 신청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가능성이 있어요. 얘기가 더 굉장히 복잡해질 텐데 이거는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법이 상식이라는 차원에서 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는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해야죠.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이제 연휴라서. 내일은 방송이 없군요. 진짜 아깝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